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프로네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과연 자유롭고 평등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바로 조지 오웰의 시대를 초월한 걸작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1945년에 발표된 이래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권력의 본질과 혁명의 배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살아 숨쉬는 경고문 같은 이야기죠. 왜 우리는 이 동물농장을 읽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 부패한 정치와 약자를 짓밟는 권력의 모습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동물의 눈을 통해 우리 인간 사회의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동물들의 간절한 꿈이 어떻게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갔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현실을 잊고 동물농장의 울타리 안으로 깊숙이 빠져들어 보시죠. 이야기는 존스 씨가 운영하는 메이너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농장의 동물들은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먹이는 항상 부족했고 대우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늙고 현명한 돼지 메이저 영감이 모든 동물을 불러 모아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삶은 오직 인간이라는 폭군 때문이요. 인간만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이 인간을 타도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혁명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연설은 동물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메이저 영감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동물주의라는 사상으로 발전했고 지혜롭고 똑똑한 돼지들, 특히 나폴레옹과 스노볼이 그 운동을 이끌어 나갔죠. 마침내 존스 씨와 일꾼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소홀히 하자 동물들은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 인간들을 농장에서 몰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농장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장은 동물농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동물은 해방감에 벅차올랐습니다. 헛간 벽에는 동물주의의 기본 정신인 7계명이 큼지막하게 쓰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2발은 나쁘고 4발은 좋다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죠. 처음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충직한 말. 폭설을 필두로 동물들은 인간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올렸죠. 돼지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이유로 지도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지도자 중 한 명인 스노볼은 적극적이고 뛰어난 연설가였으며 동물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풍차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주역이었던 나폴레옹과 스노볼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스노볼이 열정적으로 풍차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나폴레옹은 조용히 강아지들을 데려가 비밀리에 교육하며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고 있었죠. 이 불길한 기운을 눈치챈 동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운명의 일요일 회의 날 스노볼이 풍차 건설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비밀리에 키운 9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회의장으로 난입하여 스노볼을 공격했고 스노볼은 농장 밖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 영원히 사라집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반역자이자 인간 존스의 첩자로 몰아세우고 자신이 농장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일요일 회의는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돼지들의 소수위원회에서 내려지게 되었죠.
나폴레옹의 오른팔인 교활한 돼지 스킬러는 뛰어난 말재주로 나폴레옹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돼지들이 점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우유와 사과 같은 좋은 식량을 독차지하고 심지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도 스킬러는 능숙하게 헛간의 7계명을 은밀하게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깐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고,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변질되었죠.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는 충성심 강한 말 폭서였습니다. 그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나폴레옹 동지는 항상 옳다. 는 두 가지 구호를 외치며 풍차 건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넘어선 노동으로 농장의 기둥 역할을 했지만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복서에게 인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를 도축업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스킬러는 또다시 동물들에게 나타나 복서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순진한 동물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혁명의 가장 충직한 영웅이 권력에 의해 무참히 버려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농장은 돼지들의 완벽한 독재 체제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은 존스 시절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헛간에 쓰여있던 7계명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축약되어 버립니다. 바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경악스럽게도 돼지들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고 채찍을 들었으며 인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 돼지들은 이웃 농장 인간들과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가 이 농장의 하층 동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법을 공유했죠. 창밖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다른 동물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돼지들과 인간들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크게 다투는데 동물들은 이제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꿈꾸던 자유와 평등의 세상은 결국 새로운 폭군의 탄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동물농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권력을 잡은 돼지들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섬뜩한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독재 정치를 풍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은 그 속성상 부패하기 쉽고 혁명의 순수한 이상조차도 소수의 탐욕과 이기심 앞에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나폴레옹의 독재는 무지하고 순종적인 동물들, 그리고 교활한 선정가 스킬러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폭서처럼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관심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침묵이 독재를 키우는 비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돼지들은 누구인가요? 권력을 쥐고 은밀하게 규칙을 바꾸거나 특히 좋은 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은 없나요? 동물농장을 읽은 우리는 이제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적 사고,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에서만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인 동물은 누구였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1. 나폴레옹. 2. 스킬러. 3. 복서. 4. 기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